한국교신문의 오피니언란을 통해서 학생들의 시각을 엿보는 오피니언 리더 시간입니다. 한성대 신문의 오피니언란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로나19와 교육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한국어교육과 노정은 교수님이 쓰신 칼럼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학교의 풍경을 보면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볼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해가는 시대에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신기술의 등장으로 미래의 교육 현장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강의실 수업의 소중함을 떠올릴 때가 많아졌다. 학생과 교수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하는 현장이야말로 변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기술의 발달은 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교육의 중심에 서지는 못할 것이다. 온라인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도 과학기술이 더 발전한다고 해도 한 공간 안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해가며 수업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본다. 학생들 역시 교수님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눈빛과 표정을 나누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테니까요. 자, 이어지는 칼럼입니다. 최성훈 기자가 쓴 청년 정책의 주체는 청년이라는 글입니다. 지난 1월 청년에 관한 최초의 종합 법안인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 규정하고 청년의 고용, 창업, 주거, 복지, 문화활동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이다. 기자는 연석회의의 결실을 보면서 청년의 외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동시에 청년들이 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인들은 청년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심성 청년 정책을 펼친다. 선심성 정책은 멀리서 보는 정치인들에겐 희극이지만 정책의 대상자인 청년에겐 변하지 않는 비극적인 현실을 가져다 줄 뿐이다. 그래서 청년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청년이 청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의 정치 참여와 현실적인 청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야기를 적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럼 마무리 제언까지 읽어볼게요. 청년기본법에는 국무조정실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내에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위원을 필수적으로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년의 목소리가 청년 정책에 반영될 발판이 마련됐다는 뜻이다. 청년은 이러한 발판을 딛고 청년 정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자, 다음 글도 한번 만나볼게요. 네, 봄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대학원 한국어문학과의 최준수 학우가 쓴 칼럼입니다. 봄을 맞이해서 느낀 단상을 적고 있네요. 길가에는 온통 푸른 빛이다. 형형색색으로 흐드러지던 순간이 착각이었던 것처럼 나무에는 싱그러운 푸른 잎만 돋아있다. 해를 받으며 걷다 보면 문득 겨울은 까마득할 따름이고 봄이라 할 만한 것은 벌써 저만치 멀어진 것 같다. 봄, 유달리 낯설다. 잠시 꽃잎으로 화사했고 부드러웠지만
진정 봄이 왔던가 짚어보면 전혀 봄답지가 않기 때문이다. 겨울보다 움츠려 빼곡히 말라있던 기억의 나날. 따사로움 아래서도 느껴지지 않는 봄. 그것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일상. 그 결핍의 현재에 있다. 지금의 봄은 텅 비어있기만 하다. 시간은 자꾸 흘러만 가는데 가만 주위를 살펴보면 4월은 아직도 한겨울에 멈춰 있는 것만 같다. 흩날리는 꽃잎이 아름답다 한들 우리 없이 어찌 풍경 그 이상일 수 있을까? 고요한 도시와 불빛이 밝혀지지 않는 규정. 봄에 대한 기다림이란 계절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계절을 향유하는 우리에게로 뻗어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깨닫는 요즘이다. 봄은 왔으되 봄이 아닌 상황. 여름도 마찬가지인데요. 달라진 캠퍼스의 풍경을 보면서 자연적인 계절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자연에 맞춰서 함께 바뀌어야 진정한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봄을 지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그 감정을 적고 있는데요. 뒷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름을 바라보아야 할 순간임에도 나는 여전히 봄을 기다린다. 다시 길목이 두근거림으로 가득할 나를, 살랑이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북적일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를 막연함 속에서도 이 바람을 놓지 못한다. 그 시절이 가져올 생기와 살아있음으로 인해. 늦은 봄일지언정 그 짧은 인사만으로 시간의 어린 한기는 한순간에 녹아내릴 것임을 알기에, 그리고 그 순간 봄의 풍요 속에서 한 해의 시작은 다시 그려질 것이므로 기다림의 끝에 맺힌 싱그러움은 곧 피어나리라. 그 자그마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의 기다림을 더해본다. 예쁜 글에 이어서 호남대 신문의 오피니언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수업이라는 글인데요. 교무처장인 임동옥 선생님께서 글을 기고하셨네요. 소문도 없이 들이닥쳤다. 뭐야? 뭐지? 하는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바로 코로나19가 침입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녀석이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가 2019년 11월 17일에 시작되었다거나 12월 12일에 발생했다고도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일 출근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코로나19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교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2월에는 개강 연기 플랜 1, 2, 3을 수립한 후 2주 연기를 결정했다. 확진자가 증가해 개강과 더불어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2주 비대면 강의를 계획했다. 다시 2주씩 2회, 6주차까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사 업무에도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고 모두들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는 글입니다.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죠. 글을 이어서 더 읽어볼게요. 온라인 동영상 강의 벌써 4주차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겪는 전체 강좌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시작은 어려웠으나 이제 익숙해졌다. 학생들도 처음 맞이하는 재택 수업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쉽게 적응하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교수, 학생 모두 교실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 교수와 학생이 얼굴 맞대고 서로 공감하는 대면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됐다. 혼란스러웠던 처음에 비하면 조금은 적응이 된 듯한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기사는요. 조나영 수습기자가 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미래를 묻는다는 글입니다. 역시 코로나 문제 다루고 있네요. 미국과 유럽은 갑자기 맞닥뜨린 질병 앞에서 의료체계 붕괴와 함께 혼란과 공포에 질린 선진국의 맨 얼굴을 확인케 했다.
코로나19는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던 21세기 인류에게 위기에 얼마나 준비해왔나를 묻는 듯 했다. 또 메르스와 신종플루 등에서 배웠던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평소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격리 등의 기본 수칙을 잘 지켜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다. 기본 중에 기본인 개인 위생과 함께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며 철저히 이행해야 할 책임의 중요성도 각인시켰다. 코로나19가 인류 전체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인데요. 여러분도 공감이 가시죠? 글을 더 읽어볼게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발생 원인을 둘러싸고 중국과 유학생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철저한 방역과 따뜻한 시선으로 혐오와 배타성을 잘 이겨낸 것은 다행이다. 국적이나 인종을 따지지 않은 전염병 앞에서 서로 격려하고 배려했기에 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에 또다시 처하더라도 소외나 차별하지 않고 불편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는 것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떠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검진과 방역, 치료에 24시간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119 구조대, 그리고 이름 없이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용기 있고 이타적인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사태로 인류는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한다. 삶이 바뀌고 의식도 확연히 바뀔 것이다. 교육 현장도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오피니언나는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해서 다른 기사들 만나볼게요.